오늘 동영상은 차 관리에 특별하게 신경 쓸 시간도 돈도 없는 직장인 아재들을 위한 겁니다. BMW M 시리즈나 벤츠 AMG면 뭐가 어떻든 다 좋다는 운전자들은 시청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자동차는 모든 남자들의 선호 대상이자 가장 좋은 장난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차라는 개념은 사람과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삼각별 벤츠죠. 스피드와 운전 재미를 원한다면 BMW M과 벤츠 AMG, 더 여유가 된다면 포르쉐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안락한 승차감과 신뢰할 수 있는 내구성을 원한다면 도요타나 혼다 등 일본 브랜드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넓은 실내 공간, 다양한 옵션, 편리한 AS를 중시한다면 현대를 비롯한 국산차가 가장 좋은 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현대 기아차의 국내 부품 수급 대란을 보면 이제는 AS를 현대 기아차만의 장점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요. 외제차 중에서 대다수 구매자들이 좋은 차라고 여기는 카테고리가 독 3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좋은 차일까? 벤츠와 BMW가 옛날 같지 않거든요. 최근 이들 브랜드의 고장 사례나 또 소비자들의 불만을 보면 우리가 알던 독일차가 맞나 싶은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오일류는 아예 고질병이라고 인정할 정도인데요. 이 브랜드의 매니아들은 차가 고성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옹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고성능이든 아니든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평가 대상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LED TV를 새로 산다고 가정해보죠. 해상도가 무려 8K니까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1년 쓰고 나니까 LED 판넬이 깨졌습니다. 제조사에 물어보니까 고해상도를 유지하느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제조사의 설명에 수긍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에서는 이 변명이 통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랜드로버는 사막 위의 롤스로이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고의 SUV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잔고장이 많은 차라는 악명 때문에 판매도 하락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고장나면 새 차를 사거나 혹은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모를까 직장을 다니거나 가게를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라면 관리가 까다롭고 자주 고장나는 차는 무조건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차감이 좋고 성공한 이미지를 상징한다 해도 다시는 그 차를 사지 않을 겁니다. 특유의 고질병이 있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국산차 가격 정도로 하락한 중고 벤츠나 BMW 혹은 포르쉐를 사는 젊은 차주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데요. 차값보다 더 큰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되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입차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만 좋은 차를 내게도 좋은 차일 거라고 믿는 대가죠. 제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지금까지 7대의 차를 탔는데 다 현대차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가격도 저렴했고 부품비도 쌌으며 잘 고장나지도 않았거든요. 고장나더라도 집 앞에 아주 친한 카센터 사장님이 있어서 편하고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 BMW나 벤츠를 살까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가 아닌 다른 브랜드 차량을 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시트로엥 시승 이벤트에 응모해서 2박 3일 동안 소형 SUV인 칵투스를 운행을 했는데요. 수입차는 처음이었던지라 기대가 많았지만 막상 타보니 국산차보다 좋은 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 우연히 알게 된 중고차 딜러분의 추천으로 렉서스 LS430 중고를 구매했습니다. 그분이 같은 모델을 몰던 경험을 듣다가 이 차라면 소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LS430을 사서 돌아오는데 썩어도 준치라더니 시간이 흘러도 그분 여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쉽고 고장도 없는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4년 반 동안 타면서 들어간 수리비 포함 관리 비용은 대략 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엔진 오일 비용과 뒷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부서진 고스트 클로징 센서 비용 4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리 비용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카센터 사장님이 이런 차만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고장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 부품값이 정말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리바바 직구 등을 이용하면 20-30% 정도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형차라서 안락하고 150km 이상의 고속으로 가면 오히려 더 안정감이 들어서 타는 동안 만족도가 매우 컸습니다. 다음 차량으로 제가 LS460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차를 소개해준 딜러가 LS460은 유지비가 몇 배가 드는 차라 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려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렉서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일본 차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내구성이 좋다는 건 그만큼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실제로 일본 차들을 보면 아주 오랜 동안 너무 사고를 우린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차의 기준은 구매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수리나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제로백 3초, 또 칼같은 주행 성능 다 필요 없습니다. 거의 시내 주행만 하고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는 아재에겐 쓸래야 쓸 곳이 없거든요. 고칠 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AS가 편하고 저렴해야 하죠. 오래 쓰면 차는 당연히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 생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빨리 고칠 수 있고 또 비용도 저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또 자동 주차 기능 등 요새는 첨단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필요 없더군요. 옵션 많아봐야 고장의 원인이 되고 차 가격도 올라가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필수 기능은 HUD, 또 통풍 시트, 크루즈 컨트롤, 트렁크 자동 개폐 기능, 오토라이트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이 밖에도 넓은 실내 공간,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더 들 수 있지만 그건 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니까 사실 제겐 렉서스나 도요타, 혼다가 그나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물론 BMW나 벤츠를 경험한 운전자들은 일본 차의 단점도 많다고 지적할 겁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하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노파심과 국뽕으로 덧붙이자면 최근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설립할 때의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례가 계속 제기되는데도 생까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고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변명일색이며 이제는 AS도 수입차보다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기아를 현대가 인수할 때부터 예상이 되던 점인데요.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사태를 만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때 삼성이 기아를 인수했거나 아니면 닛산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인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현대차 여러분, 언제까지 소비자가 애국심으로 차를 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내 운전자들이 원하는 좋은 차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좋은 차를 만드는데 전념하길 바랍니다. 저도 국산차가 제 기준에 맞는 좋은 차가 된다면 기꺼이 다시 구매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책을 잠시 내려놓고 차를 이야기한 카마존이었습니다.